4만전자까지 추락한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5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꺼냈는데요. 트럼프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1,400원대를 오르내리는 환율까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삼성전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7% 이상 급등하더니 장 마감 이후에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자, 10조 원 규모인데 이게 어느 정도고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까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주, 개인 투자자가 425만 명가량이 되는데요. 얼마에 매수했을까요? 평균 매수 단가가 6만 8천 원에서 7만 원 내외입니다. 오늘 5만 3천 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는 5만 전자가 깨졌기 때문에 어제 기준 평균 27에서 30%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만에 4만 전자가 무너졌다라고 하면 정말로 큰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른바 주주 달래기의 일환이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장마감 이후에 다음 주부터 1년 동안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는데 전체 시가총액을 300조 원이라고 하면 한 3% 내외 정도로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3조 원은 석 달 이내 장내에서 직접 매수해서 소각까지 합니다. 나머지 7조 원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활용 방안, 시기를 논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13거래일 만에 순매수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데 이 장 마감 이후 시간에서 단 10분을 남겨놓고 3% 급등했어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정보가 먼저 좀 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선행 매매 냄새가 좀 솔솔 풍기는데요. 사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석 달 동안 15조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고작 사더라도 몇 백억 원 내외였는데 오늘 1,300억 원 넘게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본장에서 주가가 7% 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7% 이상 오른 건 액면 분할했던 2018년 이후 지금 두 번째 상승폭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선견지명이 있나? 물론 사만전자일 경우에 주가 수익 이 PBR 상당히 좀 적평가돼 있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어제 그 얘기 나왔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감 후 정말로 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를 앞두고 난 매수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묘하다라는 의혹의 눈초리 읽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자사주 매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찾아보니까 9개월간 주가가 50% 급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국내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의 주가가 반등의 탄력을 받으려면 결국 HBM 이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사주 매입이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늘 잘하다가 조금 못했는데 바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에서는 넘버 2도 아니고 3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사주 매입은 단기적인 부양책입니다. 결국은 수급과 재료가 중요한데요. 수급, 외국인들 무려 이제 15조 원 넘게 팔고 나간 이 외국인들이 적어도 한 3조 원 이상 중장기적으로 매입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 때 말했던 엔비디아의 승인이 날 것이다. 과연 5세대 승인이 이번 달 이내로 내지는 연말 이내로 날지 특히 중요한 이제 성패는 뭐냐? 6세대입니다. 6세대. 내년 출시 예정인 6세대가 과연 삼성이 SK 마이크론 다음이 아니라 집떠나간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대형 고객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지만 주가는 간신히 2,400선을 지켜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게 무너지기도 했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쇼크 이게 어떤 겁니까? 가장 큰 불확실성이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지금은 상수가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 폭탄의 가장 큰 희생양이고 여기다 오늘은 악재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미국 정권 인수팀이 이른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개장하자마자 장 초반 2,390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악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예. 금리 인하를 서둘 필요가 없다라면서 트럼프 랠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예. 이거 역시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다만 삼성전자 대장주가 역시 7% 넘게 오르면서 그나마 2,41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한 겁니다. 자, 지금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IRA 폐지 소식으로 2차 전지주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궁금해합니다.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IRA를 폐기할까?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좀 변화된 축소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러스트벨트의 이 주민들의 어떤 이제 반발과 예. 그리고 이쪽 지역 이 정치인들의 눈치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정권 인수팀이 폐기를 고려한다라는 이제 외신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정부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불편한 진실은 뭐냐? 트럼프는 공약은 지킨다라는 겁니다. 일기 기억해 보시면 예. 파리 기후 협약 탈퇴했고요. 한미 FTA 개정했고요. 그리고 나프타까지 미국의 입맛대로 개정한 전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이게 폐기가 된다면 지금 미국 현재 공장 짓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배터리 3사 배터리 3사는 무려 14개의 배터리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불가피한데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짓고 있는 공장 지대가 이른바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 예. 러스트벨트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정치인들,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 우려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 변수입니다. 폐지보다는 축소로 가면 좋겠네요. 아니면 아예 제도 자체를 없던 걸로 하든지, 그렇죠? 말씀 자체를.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어떤 압박이 좀 올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예. 444억 달러, 60조의 흑자를 보고 있는데 예.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위 8번째 국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미국은 지난 2015년부터 인위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려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득 보는 나라 20개 나라 리스트를 예. 늘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는데요. 무역 수지로 해서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가거나 경상수지 흑자폭이 너무 크거나 예. 아니면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사고 팔거나 이 세 가지를 모니터링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이만 해당이 돼서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는데 특히 이제 경상수지 흑자 조건이 너무 두드러지게 도드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 어쨌든 이번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7개국이 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더 많은 경제적 압박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걱정이 그냥 산 넘어 산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주식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시장은 다음 달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동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동결 가능성은 사실은 크진 않습니다. 예. 지금은 한 6대 4 정도로 25bp 인하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 백종원 셰프가 와도 불가능합니다. 예. 이게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는데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물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풀린 돈이라는 게 자산가치 버블을 만들거든요. 예.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징검다리로 이미 8년을 메꾸면 자기 임기 내에는 과거에 40년 만에 최악의 9%는 물가는 안 온다. 예.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앙은행과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이 힘겨루기가 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0.25%포인트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내년 당초 4번 금리 인하에서 예. 지금 이 추세로라면 한 2번 정도에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